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잠깐 설명을 할 건데, 뭐 모양으로 보면 이렇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구동 코일이 있어서 이 구동 접점에다가 전원을 가하면 여기 있는 가동 접점, 위쪽은 B 접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은 A 접점 관계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A 접점과 B 접점이 같이 있는 것을 C 접점이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릴레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통 단자라고 하죠. NC 접점, 일반적으로 붙어 있는 접점, 밑에 있는 건 NO 접점, 그래서 노멀 오픈 접점인데, 요 접점이 A 접점과 B 접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공통 접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커먼이라고 쓰는데, 이 커먼이라는 단어가 PLC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공통 단자. 컴 단자가 컴 단자에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공통 단자예요. 여러 개의 기기를 하나의 점에서 연결해서 쓰는 거. 그래서 이제 PLC에 지금 여러분들 앞쪽에 보시면 여기 명판이 있죠, 이렇게. 명판 보이십니까? 앞에 장비. 네. 앞에 장비 요번에 지금 컴1, 컴2, 컴3, 컴4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스위치도 쭉 있는데, 이 스위치가 공통적으로 맨 밑에 있는 컴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은 지난번에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릴레이를 쓰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많이 릴레이를 쓰는데, 수업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릴레이나 마그네틱 코일을 쓰는 이유, 자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죠. 예. 그 릴레이의 그 역할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릴레이가 해주는 역할, 릴레이가 해주는 신호 전달, 제가 바라는 거 같은 거 신호 전달하죠. 굳이 뭐 릴레이를 쓰는 스위치도 신호 전달입니다. 처음에 릴레이가 나와서 어떤 제어반을 꾸미고 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유지를 하는 이유인가? 자기 유지를 왜 했죠?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긴 한데, 전원 공급 전원 공급은 우리 저기 쉽게 차단기에서 하죠. 아니 전기 때문에 한쪽에 전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유지하는 이유? 릴레이를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데, 뭐 다른 목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증폭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일반적인 제어반 24V로 구동을 한, 여기는 지금 115V를 해놨는데 AC 릴레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료를 외국 유튜브에서 따오다 보니까 115V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제어반에 꾸미는 건 24V를 꾸미죠. 그래서 제어 컨트롤실은 이건 24V로 컨트롤을 하고, 실제 구동이 되는 그 기계 장비들은 뭐 220을 쓸 수도 있고 380V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신호의 증폭이죠. 그러니까 없는 걸 증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어반에서는 24V로 제어를 하고 실제 구동되는 기기들은 그보다 높은 전압과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릴레이인 거죠. 그럼과 동시에 자기유지라는 회로를 만들므로 인해서 기억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1비트 메모리 소자거든요. 지난번에 자기 시퀀스 시간에 자기 유지해가지고 버튼 1번 누르면 릴레이 코일이 가동돼서 있고, PB2 누르면은 정지돼서 0값이 되는 거죠. 즉 1값과 0값, 코일이 구동되고 있는 걸 1이라고 보고 코일이 가동되지 않는 걸 0이라고 본다면, 릴레이 하나가 1비트 메모리 소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 가지고 순차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시퀀스 제어. 순차 제어는 이게 뭐죠? 이전 동작이 됐다는 신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 동작을 했다는 거를 누군가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릴레이 자기 유지 회로가 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1비트 메모리 소자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어반에서 이제 릴레이를 많이 썼던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 밖에서 쓰는 릴레이들은 그 구동 코일이 있으면은 접점이 4개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이건 아주 옛날 릴레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이게 릴레이하고 뭐 계전기로만 구성이 된 제어반인데, 이게 PLC하고 릴레이 제어반하고의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 릴레이 제어반은 병렬 처리죠. 전기가 어디 들어가고 어디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한번 전기가 위에서 쭉 들어와서 접점들이 살아 있으면, 동작을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1번 릴레이 동작을 하고 저쪽에 전기 안 들어왔다고 해서 뭐 시퀀스 순서대로 한다면 무조건 시퀀스 순서대로 동작을 하지만, 전기는 어디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이건 없잖아요. 근데 일단 PLC 프로그램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얘처럼 이제 꾸밀려니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이제 PLC가 나왔을 때, 이제 반도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나왔을 때 CPU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릴레이는 동시에 여러 개 연산이 가능한 거죠. 전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어 반을 띄어내고 여기다 이제 PLC를 부착해서 쓰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산 처리 방식에서 이 릴레이 제어반은 병렬로 처리하는 거고, 이 CPU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밖에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어 방식을 이 릴레이와 비슷하게 가도록 구조를 만듭니다. PLC 구조를.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입력 슬롯에서 연결되어 있는 기기로부터 값을 한 번에 다 읽어와요. 일단 다 읽어와서 연산을 먼저 쭉 해요. 연산 결과값을 한 번에 내보내요. 근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1ms 이하, 1mm 전후로 해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연산을 하고 한 번에 내보내요. 그럼 이제 기계 입장에서 봤을 때, PLC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는 거지만, 양단에 있는 기계 입장에서는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릴레이 제어반하고 유사하게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PLC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계 장비, 뭐 이런 설비들을 뜯을 수는 없잖아요.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어반만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이제 그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PLC를 적용해서 하려니까 기존 건 시스템 놔두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연산 방식을 갖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이런 PLC 말고도 그냥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한 줄 한 줄 바로 하나하나 기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계략적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입력 기기들에서 신호를 받아서 메모리에 집어넣고 또는 릴레이에 집어넣고 그 결과값을 한 번에 출력 쪽에 출력을 한다, 뭐 이런 그런 계략도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PLC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의 이제 릴레이 로직인 거죠. 입력 기기들, 스위치나 센서들, 이런 것들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릴레이 로직을 거쳐서 뭐 램프든 다른 구동 기계로 출력이 나간다, 뭐 이제 그런 걸 계략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PLC랑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입력 신호를 받는 부분에 대한 그 계략적인 내용인데, 좀 이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위치를 연결을 할 겁니다. 여기 이 부분에.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릴레이 제어반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24V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제어 쪽, 우리 기계를 제어하는 쪽은 전압이 낮아지면 힘들어요. 노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보통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5V 이하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로 내려가 버리면은 오동작에, 즉 신호가 이게 진짜 신호인지 가짜 신호인지 모르는 거죠. 실제 릴레이나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그 오실로스코프나 이런 걸로 찍어 보면은 신호 라인이 이렇게 뭐 스위치 누르면 24V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찍어 보면은 이렇게 뛰죠. 노이즈가 뛰죠. 이렇게 뛰죠. 이거 나중에 찍어 보면은, 근데 이게 갭이 낮아지면은, 만약에 5V 선이다, 여기도 이렇게 노이즈 뛰거든요. 똑같이 뛰거든요. 그러면 이게 0이냐 1이냐 이런 구분이 좀 명확하게 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24V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입력 쪽은 24V를 안 써도 됩니다. 최근에는 12V로 동작하는 것들도 나오고 해서 상관없는데, 대략 전체적으로는 입력 쪽은 다 24V로 구성을 하고 출력 쪽도 마찬가지로 24V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렇게 결선을 할 건데, 요게 이제 PLC 입력 단자예요. 입력 요 부분, X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이 PLC의 입력 단자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 안에 LED가 있습니다. LED가 뭔지는 다 아시죠? 불이 켜지는 소자. 근데 실질적으로 LED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수광구, 이거 이제 빛을 내보내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빛을 받아서 그 전기가 이제 개통이 되는 그러한 소자인데, 이걸 일컬어서 포토 커플러라고 해요. 발광 소자와 수광 소자가 하나의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토 커플러인데, 이유인즉슨 PLC의 메모리 쪽은 5V나 3.3V를 쓰고요. 밖에는 24V를 쓰니 거기에 절연 신호는 전달을 해야겠고, 근데 신호를 24V에서 5V로 다이렉트로 전달하면 이쪽이 전압이 높죠. 전압이 높으니까 내부 단이 100% 손상이 갑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바로 연결 다이렉트로 하면 고장 나는 거죠. 바로 24V에서 5V 다이렉트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빛으로 신호를 전달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조를. 요게 포토커플러가 그 스위치 하나 연결하는 데마다 다 포토커플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빛으로 안에서 전달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결하는 거는 요 점선 안쪽은 내부 구조고요. 요 점선 오른쪽, 왼쪽만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위치를 여러 개 연결을, 지금 PLC 보면은 막 포트수가 되게 많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이런 게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부 구조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신호를 요거 같은 경우는 비접점이죠, 그죠? 비접점 시퀀스에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뭐 전기가 이쪽이 플러스 24V고 이쪽이 0V 라인인데 스위치 떼면은 신호가 안 들어가겠죠? 신호가 그냥 누르는 A 접점이 있을 건데. 이걸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비접점이라서 LED가 불이 켜지고 그 신호가 내부에 연결이 돼서 메모리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이 메모리가 여러분들이 이따 프로그램을 이러한 애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다리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은 요 물리적인 위치와 물리적인 메모리 위치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으로 짰을 때의 그 메모리 번호가 일치가 되도록 한다면, 일치를 시키면 외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내부에서도 이 메모리 값이 1일 값이 돼서 실제 이 접점 신호에 1 값이 들어오는 겁니다. 금방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뭐 하면 한 줄로 하면 끝나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그 신호가 이제 전달되게끔 구성이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사람이 스위치를 눌러서 내부에 있는 LED가 동작을 하고 그 신호를 메모리에, 내부에서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동작을 한다면,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같은 번지를 주면, 여기 지금 15번이라고 되어 있고 위쪽에도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같이 신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PLC가 하는 겁니다. PLC의 명칭은 프로그래머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로직 컨트롤러예요. 계산기, 논리 계산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논리 계산기를 PLC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PLC가 전력선 통신도 나와요.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전력선 통신도 나오는데 그 분야는 이제 별개의 분야입니다. 용어를 같이 쓸 뿐이지 우리가 쓰는 거는 컨트롤러고 그쪽은 커뮤니케이션, 통신 라인이고, 그러니까 전력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개념이라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바로 실습을 하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장비에, 지금 장비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쵸?
이 CPU가 하는 역할은 입력 모듈에 연결된 스위치나 센서의 값들을 읽어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값을 대입해서 연산을 끝내고 그 연산한 결과 값을 다시 출력 모듈로 내보냅니다. 그럼 이 출력 모듈에 연결되어 있는 램프든 뭐 솔레노이드 밸브가 됐든 기타 출력 기기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작업을 1초에 대략 한 500에서 1000번 사이를 항상 수행을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CPU는 계속 연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명칭으로는 스캔 타임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입출력 모듈만 있었는데 이제 릴레이를 대신하다 보니까 입력 모듈과 출력 모듈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신 모듈도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뭐 스마트 팩토리니 해가지고 최근에 더 부각이 되는 게 이런 통신 모듈들. 여기 있는 이 통신 모듈도 이제 필드버스 중에 하나여서 속도가 별로 빠르지 않은 어떤 통신 모듈인데 최근에는 그 통신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통신 속도나 아니면 뭐 설치할 때 거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져서 좀 더 좋은 기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서브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마이크로 단위까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브 모듈이 되겠습니다. 근데 4일 교육하는 동안 저기 위치 결정 모듈까지는 나가기 힘들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구현하는 정도에서 조금 저쪽까지는 끝낼까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지금 4일 동안 이거를 배우셔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 혹시 적용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그러면은 제가 좀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해드리고 아니면 이제 PLC가 전반적으로 어떤 거다라는 거를 궁금해 하신다면 좀 이제 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해드릴까요? 현장 가서 바로 이제 업무나 이런 거에 적용을 조금이라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분 계세요 혹시? 계세요? 그러면은 좀 베이스 쪽에 기본 쪽에 좀 설명을 하고 뒤에 있는 특수한 쪽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과 하는 것만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오늘 내일이 기초고 다음 주가 응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요일 날 오후쯤에 제가 이제 통신하고 위치 결정 모듈 이런 하는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기 지금 요 커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LC 모듈이 있으면 PLC 모듈에 이거를 이렇게 제껴보세요. 다 열립니다. 다 열어보셔도 되고 지금 거기 보면은 지금 스크류 드라이버로 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이제 저기다가 체결을 합니다. 저기다 스위치를 연결하던 센서를 연결을 하던 저기에다 연결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건 교육용 장비다 보니까 저 부분을 맨날 저기다 풀었다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우리 또 학생들이 또 다 비전공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이건 이제 PCB로 지금 떠놓은 거고 그 아래 보면 선이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선이 요 앞에 보면은 요즘 여기 단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물려놓은 겁니다. 쉽게 해서 여기에 있는 스크류 볼트가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위쪽에 있는 이 스크류 볼트 그 하나가 이쪽에 바나나 잭으로 꽂을 수 있는 이 라운드 포트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선을 지금 이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현장에서는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직접 결선을 여기다 하고 실제 현장에는 이런 박스가 없겠죠. 위에 있는 이 겉에 있는 박스가 없고 그 미쯔비시나 이거 현재 요 PLC는 미쯔비시 PLC인데 미쯔비시 뭐 대리점이나 자동화 부품 대리점에 가면 이걸 개별적으로 파면 돼. 개별적으로 파워 따로, CPU 따로, 입력 모듈 따로, 출력 모듈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팔아요. 그럼 이제 그걸 사다가 조립을 하고 뭐 전원 220 라인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직접 스위치나 센서, 뭐 램프나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직접 결선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 모듈에 지금 QX80이라고 써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네. QX8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입력 모듈이에요. 입력 모듈이라는 뜻은 여기에다가 스위치나 또는 센서 등을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 첫 번째 모듈은 총 16개의 스위치나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러니까 16점짜리라고 합니다. 여기다 실제 연결할 수 있는 게. 근데 16점짜리인데 저기다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요 부분에다 연결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다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선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0번부터 7번까지 있고 8번부터 15번까지 있죠. 밑에 있는 콘단자 빼고. 그래서 그럼 총 16개죠. 그래서 이 16개가 첫 번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듈이 여기 있는 16개의 접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케이스하고 두 번째 모듈이 있죠. 네, 요거는 그 두 번째에 있는 16개의 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1대1로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센서나 스위치가 한 뭐 50개 필요하다. 그러면 이 QX80이라는 모듈을 하나 더 사는 거죠. 이게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요거 하나에 32점짜리도 있고 64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용용하다 보니까 16점짜리를 했는데 그 50점을 사야 되니까 내가 설계상 전동 설계를 했는데 스위치나 센서가 5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32점을 두 개를 사든지 뭐 16점을 뭐 4개 정도 사든지 이렇게 해야지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지금 QY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셨어요? 네, QY10은 이 모듈의 노란색 단자 부분 있죠. 거기에 Y20부터 Y27 그리고 Y28부터 Y2F까지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요거하고 QI 그 10 모듈하고 지금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QI10 모듈에 스크류 드라이버들이 1대1에 전부 다 전선이 이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슬롯 쌍으로는 0, 1, 2, 3번 슬롯에 있는 QI10 모듈이 맨 끝에 있는 Y30부터 Y3F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장비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QX80 모듈이잖아요. 네, 이게 QX80 모듈도 좀 아까 여러분들 봤던 입력 모듈인데 실제 매뉴얼상에는 이렇게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회로도를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실제 이제 배선을 하려면은 이거 막 푸시 버튼 스위치를 연결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다 스크류 볼트를 해서 Y 단자 물려가지고 물론 여기다가 우리 넘버링 튜브까지 끼워야겠죠. 이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스위치 푸시 버튼 스위치 연결하고 24V 전원이 외부에서 와야 되니 SMPS를 사용을 해야겠죠. SMPS는 아시겠지만은 AC 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전원 모듈. 여기서 이제 전원을 설치를 24V 전원이 나오니 연결을 해가지고 공급이 되게끔 하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컴 단자라고 있습니다. 컴 단자. 그래서 이 부분만 자세히 보면 실제 지금 그 앞에 있는 PCB 기판, PLC 모듈에 있는 PCB 기판을 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커버를 열면은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스크류 드라이버하고 스위치 연결하고 전원 DC 24V 연결해주고 그것을 요 컴 단자에다 연결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요게 이렇게 다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결선을 하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 다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컴 단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통 단자예요. 그럼 이 컴 단자와 0번 포트 사이에 LED가 있는 거예요. 아까 LED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그리고 1번 단자와 컴 단자의 사이에도 LED가 있는 거고 내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가 누르면 내부에 있는 LED가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컴 단자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도록 되어 있죠. 컴 단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컴 단자가 어떠한 입력 모듈은 플러스만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또 어떠한 모듈은 마이너스만 잡아야 되는 게 있고요. 이것처럼. 그리고 어떤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것들도 있어요. 이제 안에 LED 방향이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고 같이 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컴을 플러스로 잡든 마이너스로 잡든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 장비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컴 단자에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겠죠. 이걸 일컬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죠? 포트로 들어가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플러스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전류가 내부단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전류가 포트 단자로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컴 단자에 마이너스를 연결하는 이러한 구조 방식을 싱크 타입이라고 합니다. 싱크 연결 방식. 싱크가 이제 싱크홀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싱크라고 하고요. 반대로 컴 단자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컴 단자로 이 전원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거꾸로 이렇게 해서 컴 단자로 들어가고 포트에서 전류가 나오게끔 연결하는 방법, 그거는 소스 방식이라고 해요. 싱크로 연결을 할 거냐 소스로 연결을 할 거냐는 이 입력 모듈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이 기입이 돼 있어요. 컴 단자를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가 기입이 돼 있어요. 지금 PCB 기판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이런 부분 이렇게 기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실제 신호가 그 PLC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먼저 뒤에 보면은 그 바나나잭이라고 해서 아주 뒤에 노란색 선, 파란색 선, 빨간색 선, 검정색 선이 있는데 한 4-5개씩 색깔별로 4-5개씩 한 가져오십시오.